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3월 16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켄터키주 하원 의원인 제임스 코먼은 FBI와 협력하여 민주당의 자금줄을 막고 있는 액트블루의 자금 세탁 실태를 오늘 폭로하였습니다. 액트블루는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은행 채널을 통하여 자금 세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령자들이 자기 어카운트이 도용된지도 모르고 그 어카운트로 민주당의 지원금을 후원한 것으로 만들어서 민주당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80세 노인네가 한 달에 받는 사회보장금이 2,000불이었습니다. 그녀는 약 500일 동안에 22,600건에 해당하는 도네이션을 하였다고 하면서 80만 불 이상을 도네이션 하였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코먼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할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을 도네이션을 민주당에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도가 없는 무제한 현금 서비스가 가능한 특별한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그간에 이 돈 세탁을 하는데 은행 제도를 사용하였는데 당시에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은 이 사실을 알고 대중들에게 숨겨오고 심지어는 지방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제닛 옐런은 아무런 답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주당 돈 세탁 스캔들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액트블루에 근무하고 있던 많은 변호사와 임원들이 지금 사퇴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한 고발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사임을 하고 변호사직을 관두고 액트블루를 떠나고 있으며 많은 임원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퇴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민주당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것이 오늘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작태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적대법을 제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사용하여 미국 관타나모 섬에 수감 중이던 MS-13을 포함한 베네수엘라 갱단은 약 300명 가까이를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오늘 추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적대법을 사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추방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즉시 ACLU가 5명의 갱단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제임스 브라우스버그 판사는 그들을 즉시 비행기를 회항하여 미국에 와서 2주 동안의 구금기간을 허락하며 추방심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벌써 비행기는 미국 영공을 벗어나서 엘살바도르의 영공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행기는 엘살바도르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아차 늦었네요 하면서 조롱 섞인 트윗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 장관인 마르코 루비오는 1798년 외국인 적대법이 적용이 되어 추방된 약 250명 이상의 갱단원들은 트렌데 아가라라고 하는 갱단원과 MS-13 지도자급이 21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제1급 수배자들이기도 합니다. MS-13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갱단체로 전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테러를 자행하는 테러단체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는 테러단체를 축출하는 데는 일반적인 법이 아니고 외국인 적시법이라고 하여 법적인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적대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2차 대전에 일본, 독일, 이태리 이민자들에 대하여 집단 수용을 한 것이 마지막으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수입되는 와인과 음료수에 대하여 200% 관세를 오늘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바로 유럽산 철강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EU에서는 미국산 제품 전체가 아니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생산된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적인 차원에서 미국인들의 저녁 식당마다 올라오고 있는 와인과 또는 음료수에 대하여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오늘 천명한
명령한 것입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적인 관세 추징을 하여 무역 균형을 잡겠다는 카드를 추가적으로 꺼내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산 와인이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아주 고급의 와인에 비하여 거의 5배의 가격이 뛰게 되므로 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의 낙관론자들은 이 세금이 붙게 되면 유럽산 자동차와 와인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고차 가격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므로 구태여 유럽산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잡혀지고 있고 최근에 폭등하였던 계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썩어도 이 정도 썩은지는 몰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부모 없이 미국으로 불입국한 어린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2년 반 동안에 30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들은 이 30억 달러에서 자기들 임원의 월급을 139%부터 200% 이상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 비영리 재단의 이사는 40만 불을 받고 있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139만 불로 연봉이 껑충 뛴 것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20-30만 불에서 전부 70-80만 불로 다 뛰었습니다. 결국은 이들 돈잔치가 아이들을 희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재무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FBI나 연방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이 아동인신매매 혐의와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선한 뜻을 가진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나 이들은 뒤에서는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에 지금 미군을 파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 내린 명령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를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으로 강제 점령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군사작전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최고의 방법으로는 파나마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의 중국계 회사와 무레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미국은 강제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점령하여 운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깡패 국가가 아니라 파나마 운하 협정서에 의하여 파나마는 중립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한 압력이나 또한 독점이 발생할 때에는 미국이나 파나마 당국이 어느 누구라도 단독으로라도 모든 작전을 수행하여 정상화시킬 권리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그린랜드에 대해서도 같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벌써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 베이스 캠프에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략적 중요성의 가치를 감안하여 미군을 더 많이 파병하겠다고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51번째 주로 지금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는 카나다의 경우에도 카나다 주민의 10%는 미국 편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1000만 km제곱미터가 넘는 카나다의 넓은 땅을 카나다 군인은 딱 6만 5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군사력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침공할 시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에 편입이 되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카나다 식자들과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